마치 보이지 않는 안테나처럼 우리의 몸과 감정, 그리고 생각은 끊임없이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파장을 발산하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우리가 무심코 방출하는 신호 속에는 두려움, 불안, 의심, 그리고 스트레스가 담겨 있다. 이 미묘한 진동은 단순한 기분의 흔들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관계, 기회, 그리고 삶의 흐름을 재구성한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숨겨진 힘을 이해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의 희생자가 아니라 의식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하는 현실을 억지로 끌어오지 않아도 올바른 에너지를 발산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생각해보라. 어떤 사람들은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주목을 받는다. 그들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요란한 제스처를 하지 않아도 모두의 시선을 모은다. 그들의 존재는 자신감과 매혹으로 가득하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애쓰지만 목소리는 공기 속에서 흩어지고 존재는 흐릿해진다. 무엇이 이 둘을 가르는 것일까? 단순히 몸짓이나 외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파동, 곧 에너지의 진동이다. 우리의 에너지는 말보다 강력한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떤 기회를 끌어들이는지를 결정짓는다. 질문은 하나다. 지금 당신은 어떤 신호를 세상에 발산하고 있는가? 혹자는 묻는다. 이것이 단순한 영적 믿음일 뿐일까? 그러나 과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의 심장은 단순한 펌프가 아니다. 심장은 전자기장을 만들어내며 그 장은 몸을 넘어 몇 미터까지 퍼져나간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이 장의 형태를 바꾼다고 한다. 사랑, 감사, 기쁨을 느낄 때 우리의 장은 조화롭고 강력해지며 두려움과 분노를 품을 때는 혼란스럽고 약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곁에만 있어도 기운이 소진되는 경험을 하거나 반대로 특정인과 함께하면 설명할 수 없는 활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에너지장의 상호작용이다. 뇌 역시 파동을 내보낸다. 흥분, 불안, 깊은 명상 상태는 각각 다른 뇌파를 생성한다. 감마파는 창의성과 통찰을, 알파파는 평온과 몰입을, 세타파는 잠재의식의 문을 연다. 그러므로 진동을 올린다는 말은 은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다. 우리의 뇌와 몸은 실제로 주파수를 방출하고 있으며 그 파장이 곧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직조한다. 높은 파장을 유지하는 사람은 기회와 사람, 그리고 행운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반면 낮은 파동 속에 갇힌 사람은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허덕인다. 삶은 라디오와 같다. 원하는 음악을 듣고 싶다면 먼저 주파수를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잡음만 들릴 뿐이다. 지금 당신의 다이얼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상상해보자. 분비는 카페에서 당신은 조용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다. 고개를 돌려본 적도 소리를 들은 적도 없는데 분명한 기운이 다가옴을 안다. 마침내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문득 떠올랐는데 다음 날 그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실제한다는 증거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파동으로 발산되며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서로 얽히고 상호작용한다. 양자 물리학은 이 사실을 더욱 극적으로 증명한다. 우리의 눈에 고정된 듯 보이는 사물들, 의자, 책상, 스마트폰, 모두 진동하는 에너지다. 현미경으로 깊숙이 확대하면
모든 입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고체조차 정지된 것이 아니다.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은 이 진실을 드러냈다. 관찰되지 않을 때 입자는 파동처럼 움직였으나 누군가 관찰하는 순간 입자는 마치 고체처럼 행동했다. 단순한 시선이 현실의 작동 방식을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의식이 현실을 바꾸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한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꼬이고 우연처럼 불운이 이어진다. 늦잠, 엎질러진 커피, 끝없는 신호등의 적색 불빛. 그러나 또 다른 날은 반대로 기분 좋은 시작이 연쇄적으로 놀라운 기회와 만남을 끌어온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가 만든 진동의 연속이다. 뇌파와 감정이 발산하는 진동은 단순한 내부 현상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파동이다. 우리가 두려움에 잠식되면 두려움의 증거가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사랑과 감사의 파동을 유지하면 세상은 그것을 반향처럼 되돌려준다. 이제 질문은 명확하다. 우리는 어떻게 주파수를 바꿀 수 있을까? 핵심은 정열이다. 원하는 것을 단순히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가진 듯이 진동하는 것이다. 풍요를 원한다면 풍요의 에너지로 살아가야 한다. 사랑을 갈망한다면 스스로 사랑을 발산해야 한다. 성공을 꿈꾼다면 자신감과 확신으로 몸과 마음을 훈련시켜야 한다. 뇌와 몸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원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깊이 느낄 때 에너지는 즉각 변하고 현실은 그에 맞춰 조율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말과 생각이 우리의 파동을 다시 프로그램한다는 것이다. 나는 늘 운이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대신 모든 것은 결국 내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선언하라. 단어는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리며 그 명령은 곧 현실이 된다. 또한 주변 환경 역시 우리의 진동을 조율한다.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고양되는 음악을 듣고 긍정적인 메시지 속에 자신을 담그라. 당신의 공간과 환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의 주파수를 조율하는 공명판이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송신기를 켜고 있는 존재다. 우리 안의 파동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순간순간 현실을 재창조한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내 파동은 무엇을 불러들이고 있는가? 나는 두려움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사랑과 가능성에 맞춰져 있는가? 답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으며 주파수를 바꾸는 힘 또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하나의 고정된 무대처럼 여긴다. 돌처럼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고 믿는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이 보여주는 진실은 정반대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파동으로 진동하며 관찰과 주의에 따라 모양을 달리한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손에 쥔 휴대전화, 심지어 당신의 몸조차도 원자의 춤으로 이루어진 무한한 에너지의 장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현실은 더 이상 닫힌 감옥이 아니라 무궁한 가능성을 담은 살아있는 거울이 된다. 당신이 무엇을 비추는가에 따라 거울은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에너지가 단순히 물리적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쁨과 감사의 진동은 하모니를 이루며 퍼져나가고 두려움과 분노의 파동은 혼란을 일으킨다. 우리가 한번 깊이 빠져드는 감정은 단순한 내적 경험을 넘어 실제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불행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을 불러온다. 이것이 바로 공명의 법칙이다. 공명은
단순한 소리의 현상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진동 원리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피곤하고 불안한 감정이 밀려온다. 그 감정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작은 실수조차도 크게 느껴지게 한다. 반대로 평온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행운과 기회가 찾아온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다. 우리가 어떤 진동에 맞춰져 있는지가 곧 하루의 결을 바꾼다. 양자 실험은 이 진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관찰자의 의식은 입자의 행태를 변화시켰다. 단순한 관찰, 곧 주의와 의도가 현실의 움직임을 바꿨던 것이다. 이는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단순한 내적 활동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주파수에 맞추느냐가 우리의 삶 전체를 설계한다. 당신의 불안한 생각은 불안을 강화하는 현실을 불러오고, 감사의 진동은 새로운 감사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하다. 어떻게 주파수를 바꿀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갈망하면서도 실제로는 결핍과 두려움의 주파수에 머물러 있다. 돈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반복한다. 사랑을 꿈꾸면서도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무의식적 믿음에 묶여 있다. 결국 우주는 우리가 말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발산하는 진동에 반응한다.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가진 듯이 살아가는 파장이 현실을 바꾼다. 이때 중요한 도구가 바로 체현이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몸과 감정이 그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재정적 풍요를 원한다면 이미 부유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사랑을 원한다면 이미 사랑에 둘러싸인 듯한 따스함을 발산하라. 성공을 꿈꾼다면 이미 성공한 자의 확신으로 걷고 말하라. 뇌와 몸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 속의 진동은 곧 현실의 진동으로 자리 잡는다. 단어 또한 우리의 주파수를 재편한다. 무심코 뱉는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은 잠재의식의 명령이 된다. 반대로 모든 것은 내게 유리하게 흐른다는 선언은 새로운 길을 연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조율하는 진동의 코드다. 당신의 말은 스스로의 운명을 짜는 주문과도 같다. 그러니 매 순간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에너지를 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환경 역시 우리의 파장을 빚어낸다. 어떤 음악을 듣는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가, 어떤 공간 속에 자신을 두는가. 이 모든 요소가 우리의 주파수를 미묘하게 조율한다.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우리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부정적인 환경은 우리의 파동을 낮춘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곧 자신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서로의 파장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과정에서 현실을 함께 만들어간다. 공명현상을 떠올려보라. 하나의 소리가 울리면 같은 주파수를 가진 다른 물체도 진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원리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을 받는 관계를 끌어당기고 두려움에 휘둘리는 사람은 불안과 맞닿은 사건을 불러온다. 당신이 어떤 파동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세상은 그에 맞는 방향을 되돌려준다. 결국 삶은 끊임없는 주파수의 교환, 곧 공명의 무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신호를 발산하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에 반대되는 진동을 보내고 있다. 풍요를 갈망하면서도 결핍의 진동을, 사랑을 원하면서도 외로움의 진동을.
이것이 그들의 바람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다. 우주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주파수에 응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물음이 남는다. 당신은 어떤 진동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단순히 오늘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를 설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기회를 불러오며 잠든 가능성을 깨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파장은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바꿀 수 없는 운명 따위는 없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이 주파수를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선택뿐이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이 있다면 그 현실과 공명하라. 단순히 바라지 말고 이미 그것을 살고 있다고 진동하라. 그 순간 세상은 당신의 내적 진동과 조율되며 보이지 않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현실은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당신의 파동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살아있는 거울이다. 이제 그 거울 속에 어떤 세계를 비추고 싶은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현실과 교환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에너지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늘 신호를 방출하고 있으며 그 신호가 공명하여 되돌아온다. 그래서 누군가는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기회를 붙잡고 또 다른 이는 반복되는 좌절 속에 머문다. 이는 단순히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주파수의 차이이며 무엇과 공명하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언제나 적시에 올바른 사람을 만나고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를 잡으며 행운이 따르는 듯 보인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아무리 애써도 길이 막히고 관계가 꼬이며 원하는 목표에 다가서지 못한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에너지의 진동이다. 높은 주파수에 정렬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같은 진동을 끌어당기고 낮은 주파수에 머무는 사람은 저항과 장애를 불러온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거나 말로 선언하면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히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우주는 당신이 내뱉은 언어가 아니라 당신이 방출하는 진동에 응답한다. 아무리 나는 풍요롭다고 말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결핍과 두려움을 붙들고 있다면 그 진동이 곧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실제로 발산하는 에너지 사이에 간극이 있는 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한 원함을 넘어서야 한다. 원하는 것을 갈망하는 대신 이미 그것을 가진 듯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도구가 바로 체현이다. 머릿속의 공상이 아니라 몸과 감정이 원하는 현실을 현재형으로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부유함을 원한다면 이미 재정적 자유를 누리는 자처럼 행동하라. 사랑을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사랑을 발산하는 존재가 되라.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한 사람의 확신과 품격을 몸에 새겨라. 우리의 몸과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상 속에서 충분히 몰입한 감정은 곧 현실의 파동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언어의 힘은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의 말은 잠재의식에 직접적인 암호로 전달된다. 나는 늘 불운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는 말은 잠재의식에 그대로 기록되어 그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모든 것은 결국 내게 유리하게 흐른다. 나는 기회를 끌어당긴다 라는 선언은 잠재의식을 재구성한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주파수를 조율하는 코드이며 현실을 다시 쓰는 명령이다. 그러니 어떤 말을 입 밖에 내는지, 그것이 어떤 파동을 담고 있는지 늘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환경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파동을 조율한다. 어떤 음악을 듣는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가,
어떤 공간에 자신을 두는가. 이 모든 것이 미묘하지만 강력한 영향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바꾼다. 부정적인 대화와 불안으로 가득한 환경에 오래 머물면 우리의 파동 역시 불안정해진다. 반대로 고양되는 음악, 영감을 주는 사람, 따뜻하고 조화로운 공간은 우리의 에너지를 상승시킨다. 결국 자신을 어떤 환경에 두는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주파수를 디자인하는 일이다. 자연의 공명 현상을 떠올려보라. 바이올린 현 하나가 울리면 같은 주파수에 맞춰진 다른 현도 울린다. 불빛을 발하는 반딧불이들은 서로 신호를 맞추어 동시에 깜빡인다. 하트세포들은 가까이 두면 동일한 리듬으로 뛰기 시작한다. 이 모든 현상은 우주의 본질이 공명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간의 삶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다가온다.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불안을 강화하는 사건이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결국 삶은 당신이 어떤 파동을 중심에 두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원하는 현실을 끌어들이려면 그것과 공명해야 한다. 단순히 바라지만 말고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 듯이 진동하라. 풍요를 꿈꾼다면 결핍이 아닌 충만의 파동을 유지하라. 사랑을 갈망한다면 외로움이 아닌 따뜻함을 발산하라. 성공을 바란다면 불안이 아닌 자신감의 진동을 선택하라. 주파수를 바꾸는 순간 현실은 응답한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있다. 많은 이들이 절실히 원하는데도 현실은 오히려 더 멀어진다. 왜냐하면 절박함 자체가 낮은 파동이기 때문이다. 절박함은 아직 가지지 못했다는 결핍의 에너지에서 나온다. 우주는 우리의 의도를 해석하지 않는다. 단지 파동에 반응할 뿐이다. 절실히 원할수록 그 절실함의 진동이 현실을 만들고 우리는 더욱 결핍 속에 머문다. 그래서 진정한 전환은 갈망에서 체현으로, 원함에서 이미 가짐으로 이동할 때 일어난다. 결국 현실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내보내는 진동과 공명하며 만들어진다. 당신이 어떤 파동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를 결정한다. 그러니 이제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가? 나는 두려움에 동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과 가능성에 공명하고 있는가? 대답은 늘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힘 또한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삶은 단단한 벽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울이다. 그 거울은 언제나 당신의 진동을 비춘다. 그러니 원하는 세상을 보길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그 세상의 파동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진동이 변할 때 세상은 당신의 거울로서 새로운 얼굴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순간 현실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무한한 창조의 장으로 펼쳐진다. 우리는 모두 현실을 바꾸고 싶어 한다. 더 나은 관계, 더 큰 풍요, 더 깊은 평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자신이 발산하는 진동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잘못된 주파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는 풍요를 원하지만 매일같이 돈에 대한 불안과 부족함을 느낀다. 사랑을 갈망하지만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다. 성공을 꿈꾸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움직인다. 결국 그들이 끌어당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과 어긋난 파동이다. 우주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진동에 반응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는 원한다라는 말이 아니다. 핵심은 나는 이미 그것이다라는 파동을 내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향한 갈망 속에 결핍의 진동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절실함은 낮은 파동이고 결핍은 결핍을 부른다.
반대로 충만한 마음으로 이미 가진 듯이 살아갈 때 세상은 그 충만을 반향처럼 돌려준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체현이다. 단순한 상상이나 긍정의 말에 머무르지 않고 몸과 감정이 이미 그것을 경험하는 상태에 몰입하는 것이다. 당신이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면 가난의 두려움 속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유롭게 흐르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사랑을 원한다면 외로움의 그림자에 갇히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사랑을 발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성공을 꿈꾼다면 확신과 자신감을 몸으로 체화하여 걸음걸이와 말투, 시선에서 드러내야 한다. 뇌와 몸은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 속의 진동은 곧 현실로 이어진다. 두 번째 방법은 언어다. 우리는 무심코 내뱉는 말로 스스로의 주파수를 조율한다.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은 잠재의식에 그대로 각인되어 무의식적인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 반대로 나는 언제나 기회를 끌어당긴다. 모든 것은 내게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선언은 잠재의식에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현실은 그 명령에 반응한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파동을 담은 암호이며 현실을 다시 쓰는 코드다. 그러니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곧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이다. 세 번째 방법은 환경이다. 우리가 있는 장소, 듣는 음악, 만나는 사람, 소비하는 콘텐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미묘하게 조율한다. 부정적인 대화와 불안으로 가득한 환경에 오래 머물면 우리의 파동도 점차 낮아진다. 반대로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의 대화, 고양되는 음악, 평화롭고 따뜻한 공간은 우리의 진동을 상승시킨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 머무르는가를 선택하는 것은 곧 자신의 파동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이제 공명의 원리를 다시 떠올려 보자. 공명은 우주의 언어다. 조율된 현 하나가 울리면 같은 주파수를 가진 다른 현도 진동한다. 하트세포를 가까이 두면 동일한 리듬으로 뛴다. 반딧불이는 서로 신호를 맞추어 동시에 빛을 발한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본질적으로 공명의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끌어들이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불안을 강화하는 사건을 불러온다. 결국 삶은 내가 어떤 파동에 맞추어 사는가에 달려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우리는 종종 삶을 운명이라고 부르며 바꿀 수 없는 무언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파동이 만들어낸 결과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단 하나, 내가 내 파동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선택뿐이다. 그 선택을 바꾸는 순간, 삶은 새로운 길을 연다. 한번 상상해보자.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기분 좋은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날은 마치 우연처럼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난다. 반대로 불안과 피곤으로 시작한 날은 작은 실수가 꼬리를 물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하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것이다. 당신의 파동이 하루의 결을 만들고 그 결이 현실을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진동을 선택하고 있는가? 불안과 의심의 파동인가? 아니면 감사와 가능성의 파동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곧 당신의 미래다. 지금 이 순간 발산하는 파동이 내일의 현실을 설계하기 때문이다. 삶은 거울이다. 그 거울은 언제나 당신의 내적 진동을 반사한다. 원하는 세상을 보려면 먼저 그 세상의 파동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울은 지금의 두려움과 결핍을 계속해서 비출 뿐이다. 하지만 파동을 바꾸는 순간
거울은 새로운 얼굴을 드러낸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파동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다. 때로는 작은 변화 하나로도 주파수는 전환된다. 감사의 마음을 선택하는 순간 마음의 파동은 바뀐다. 음악 한 곡이 감정을 끌어올리고 누군가의 미소가 하루 전체의 주파수를 바꾼다. 파동의 변화는 순간적일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이다.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지금 어떤 파동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에 맞춰진 삶인가? 아니면 사랑과 충만의 진동에 맞춰진 삶인가?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현실을 다시 쓰고 있다. 삶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대화로 가득하다. 우리는 입을 열지 않아도, 심지어 움직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발산한다. 그 메시지는 바로 진동이고 주파수이며 에너지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을 재구성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발산하는 이 신호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원하는 음악을 듣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파동을 조율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정열이라는 단어 안에 있다.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향한 파동이 실제로 그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을 원한다고 끊임없이 되뇌면서도 은행 잔고를 볼 때마다 불안에 휩싸인다면 그 순간 당신이 발산하는 주파수는 결핍의 에너지다. 그러므로 현실은 풍요가 아니라 결핍을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원하면서도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면 실제로는 외로움과 불안을 발산하는 셈이다. 결국 우주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내보내는 진동에 응답한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한다. 그들은 나는 분명히 원하고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고 묻는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숨어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마음속의 간절함일 뿐, 진동은 여전히 결핍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 바람을 이미 성취한 듯한 파동을 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체현 엠보디먼트의 힘이다. 체현은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과 신체를 원하는 현실에 몰입시켜 지금 이 순간 그 에너지를 살아내는 것이다. 부유함을 원한다면 가난의 두려움 속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돈이 자유롭게 흐르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 사랑을 원한다면 외로움의 그림자에 갇히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임을 발산해야 한다. 성공을 원한다면 불안이 아닌 확신의 몸짓으로 걷고 말하며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자신을 다루어야 한다.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올림픽 선수들이 시합 전에 자신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시각화하면 뇌의 신경회로는 실제 경기를 치를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활성화된다. 몸은 이미 성공을 체험한 듯 반응하고 그 반응이 현실의 성과로 이어진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바라기보다 이미 그것을 살아내는 파동을 지속적으로 발산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열쇠는 언어다. 우리의 말은 잠재의식에 직접 명령을 내린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조차도 진동을 띠고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나는 늘 불운하다. 나는 못하겠다 라는 말은 결핍과 좌절의 진동을 강화한다. 반대로 모든 것은 결국 내게 유리하게 흐른다. 나는 기회를 끌어당긴다 라는 말은 풍요와 가능성의 진동을 강화한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진동의 코드이며 현실을 새롭게 짜는 암호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는 곧 우리가 어떤 진동을 선택하는가와 같다. 환경 역시 우리의 파동을 끊임없이 조율한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가? 어떤 음악을 듣는가? 어떤 공간에 자신을 두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미묘하게 바꾼다. 부정적인 대화 속에 오래 머무르면 우리의 진동도 낮아진다. 그러나 영감을 주는 사람, 고양되는 음악, 따뜻한 공간은 우리의 파동을 끌어올린다. 따라서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곧 자신의 주파수를 디자인하는 일이다. 공명의 법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공명은 우주의 기본 언어다. 한 개의 튜닝 포크가 울리면 근처의 다른 튜닝 포크도 진동을 시작한다. 반딧불이들은 서로 신호를 맞추어 동시에 빛을 발한다. 심장의 세포들은 서로 근접하면 동일한 박자로 뛰기 시작한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주파수의 교환과 동기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을 받는 관계를 끌어들이고 두려움에 갇힌 사람은 불안을 강화하는 사건을 불러온다. 결국 삶은 내가 어떤 파동에 맞추어 사는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미묘한 함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멀리 밀어낸다. 왜냐하면 절실함 자체가 낮은 파동이기 때문이다. 절실함은 아직 가지지 못했다는 결핍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순간 현실은 결핍을 더 크게 반영한다. 역설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 가장 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정한 전환은 갈망에서 체현으로, 원함에서 이미 가짐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진동의 역설이다. 원하는 것을 더 강하게 바랄수록 그것의 부재를 더 크게 체현한다. 반대로 이미 그것을 가진 듯 살아갈수록 현실은 그것을 가까이 불러온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는 언제 그것을 얻을까? 라는 질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발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삶은 언제나 당신의 파동을 반영한다. 그것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진동의 흐름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다. 운명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운명은 지금 당신이 선택하는 진동의 총합이다. 그러니 다시 묻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진동을 선택하고 있는가? 두려움과 결핍의 파동인가? 아니면 사랑과 충만의 진동인가? 선택은 늘 당신의 몫이며 그 선택은 오늘의 현실을 만들고 내일의 세상을 설계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사건과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파동이 교차하며 서로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장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장의 중심에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식이다. 의식은 단순한 생각의 흐름이 아니라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한번 떠올려보라. 당신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을 때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작은 행운들이 이어지고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가 눈앞에 나타난다. 반대로 불안과 피곤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실수조차 커져만 가고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파동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현실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린다. 운이 나빴다. 환경이 좋지 않았다. 사람들이 내게 불공정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 내면의 파동과 공명하여 나타난다.
환경이나 타인은 그저 거울일 뿐이다. 그 거울은 우리의 진동을 반사하여 현실로 드러낼 뿐이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반사받고 있는가? 만약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문제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이 동일한 경험을 반복해서 불러들이고 있다는 신호다. 삶의 패턴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파동을 내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의 전환이다. 전환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불안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감사와 충만함으로 주파수를 바꿀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과학은 이미 이 원리를 설명한다. 신경학자들은 우리가 새로운 감정을 선택할 때 뇌 속의 신경회로가 재편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곧 단순히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동 전체를 다시 쓰는 일이다. 예를 들어 감사의 마음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진동을 바꾸는 도구다. 감사할 때 심장은 더 조화로운 전자기장을 발산하고 그 장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사랑과 기쁨의 감정 역시 같은 힘을 지닌다. 이런 감정들은 단순한 내적 경험이 아니라 현실을 재편하는 주파수다. 반대로 두려움과 분노는 우리의 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 혼란을 반사하는 사건을 끌어온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진동을 발산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현실과 공명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멀어지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 공명의 법칙을 다시 생각해보자. 한 개의 튜닝 포크가 울리면 근처의 다른 튜닝 포크도 진동을 시작한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감을 발산하는 사람은 기회와 인정을 받는 관계를 끌어들이고 불안을 발산하는 사람은 불안을 강화하는 상황을 불러온다. 결국 내가 내보내는 파동은 내 삶의 모든 장면에서 다시 울려 퍼진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진동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파동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듯 우리는 의식적으로 진동을 전환할 수 있다. 불안에 머무르던 파동을 감사로 결핍의 진동을 충만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실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의도적인 감정 체현이다. 원하는 감정을 단순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둘째, 언어의 선택이다. 우리는 무심코 내뱉는 말로 잠재의식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셋째, 환경의 설계다. 우리 주변의 사람, 공간, 음악, 콘텐츠는 우리의 파동을 미묘하게 조율한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곧 파동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현실은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다. 현실은 살아있는 거울이며 끊임없이 우리의 파동을 반사한다. 우리가 진동을 바꾸는 순간 거울 속 세계도 함께 변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된다. 다시 묻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파동을 선택하고 있는가? 두려움과 불안의 진동인가? 아니면 사랑과 가능성의 진동인가? 그 선택이 곧 당신의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설계한다. 현실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주되는 교향곡과 같다. 그 교향곡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청중이 아니라 실제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연주자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음악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듣고 있는 불협화음을 외부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그 소리는 내면에서 울려 퍼진 진동이 밖으로 확장된 것일 뿐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삶을 우연의 연속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성공하고 누군가는 불운해서 실패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 주파수의 결과다. 높은 파동에 맞춰진 사람은 기회를 끌어들이고 낮은 파동에 머무는 사람은 장애를 반복해서 경험한다.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진동의 문제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자들은 인간의 뇌파가 단순한 전기 신호가 아니라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주파수임을 발견했다. 감마파는 창조적 통찰과 몰입을, 알파파는 평온과 직관을, 세타파는 잠재의식의 재프로그래밍을 가능케 한다. 우리가 어떤 뇌파 상태에 머무르느냐가 곧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성격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내면의 주파수는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외부 세계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삶의 흐름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다. 가령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또 어떤 날은 작은 일조차 연속된 좌절로 이어진다. 겉으로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날 아침부터 내가 발산한 파동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결정한 것이다. 만약 내가 피곤과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면 그 파동은 끊임없이 불운을 불러온다. 그러나 감사와 충만함으로 하루를 열었다면 그 파동은 예상치 못한 기회와 만남을 끌어온다. 이렇듯 우리의 진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매 순간 무언가를 끌어오고 동시에 무언가를 밀어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파동을 발산하고 있느냐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과 동일한 진동을 내야 한다. 풍요를 원한다면 풍요의 파동을,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의 파동을,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의 파동을 지금 이 순간 발산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원리를 놓친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하면서도 동시에 결핍의 파동을 발산한다.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돈이 없다라는 진동이 숨어 있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아직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핍의 에너지가 깔려 있다. 결국 그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원함이 아니라 그 원함의 이면에 깔린 결핍이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원함에서 체현으로 이동하는 데서 시작된다. 단순히 바라지 말고 이미 그것을 가진 듯 살아가야 한다. 풍요를 원한다면 작은 돈이라도 감사하며 다루라. 사랑을 원한다면 스스로 사랑을 발산하라. 성공을 원한다면 자신감을 몸짓으로 체현하라. 현실은 우리가 가진 파동을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서 체현하는 감정과 태도가 곧 내일의 현실이 된다. 이때 언어의 힘은 특히 중요하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은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곧 우리의 파동을 결정한다. 나는 운이 없다는 말은 잠재의식을 결핍으로 고정시키고 모든 것은 내게 유리하게 흐른다는 말은 잠재의식을 풍요와 가능성으로 연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진동의 명령이며 현실을 재편하는 코드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현실을 새로 쓰고 있는 셈이다. 환경 역시 우리의 진동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가? 어떤 음악을 듣는가? 어떤 공간에 자신을 두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파동을 조율한다. 부정적인 대화와 불안으로 가득한 환경에 오래 머무르면 우리의 에너지도 서서히 낮아진다. 그러나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파동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따라서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곧 자신의 파동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결국 우리는 늘 송신기를 켜고 있는 존재다. 우리의 몸, 생각, 감정은 쉬지 않고 신호를 발산하며 그 신호가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운명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파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매 순간 다시 쓰인다. 그러니 이제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가? 두려움의 파동인가? 아니면 사랑과 충만함의 파동인가? 그 답은 곧 당신의 내일이다. 지금 이 순간 발산하는 진동이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발산하는 파동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아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이며 세상이 우리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한 사람의 내적 파동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된다.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빛을 발하고,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그 그림자가 드러난다. 우리는 결국 자신이 내는 진동으로 정의된다. 생각해보라. 방 안에 들어왔을 때 모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끄는 사람이 있다. 그는 요란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는다.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반대로 누군가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애써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쉽게 흩어진다. 이 차이는 외모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파동의 차이, 곧 에너지의 진동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현실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주파수와 공명하는 현실이 드러난다. 풍요를 원한다면 풍요의 파동을,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의 파동을, 성공을 원한다면 확신의 파동을 발산해야 한다. 현실은 우리가 방출하는 진동을 거울처럼 반사할 뿐이므로 내면의 파동을 바꾸지 않고서는 외부의 현실도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의 지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믿음 때문이다. 잠재의식 속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신념들이 자리 잡고 있다. 돈은 벌기 어렵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삶은 늘 힘들다. 같은 믿음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강력한 파동을 내며 현실을 제약한다. 따라서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도 잠재의식 속에 결핍의 진동이 남아있는 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적 스크립트의 재작성이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의 오래된 진동을 새로운 진동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돈은 어렵게 벌린다 는 믿음을 돈은 쉽게 흐른다는 새로운 신념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감정과 함께 체현되어야 한다. 매일 강렬한 감정과 함께 새로운 믿음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점차 재편되고 새로운 파동이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은 잠재의식은 우리의 삶을 95% 이상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의식적으로는 풍요를 원한다고 말해도 잠재의식 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결핍을 믿고 있다면 현실은 결핍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잠재의식을 재구성할 때 시작된다. 이는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파동의 근원을 바꾸는 일이다. 또한 파동은 행동을 통해 강화된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그 에너지를 체현해야 한다. 풍요를 원한다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사랑을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성공을 원한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하루를 계획하고 움직여야 한다. 행동은 곧 파동을 강화하는 신호이며 현실을 빠르게 바꾸는 촉매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다른 함정에 빠진다. 그들은 결과에 집착한다. 언제 이루어질까? 정말 가능할까? 왜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 라는 의문이 불안을 키운다. 하지만 불안은 곧 낮은 파동이며 그 파동이 현실을 지연시키거나 왜곡시킨다. 진정한 창조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이미 그것을 가진 듯 살아가는 순간에 일어난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을 때 우주는 더 빠르게 응답한다. 따라서 우리는 놓아야 한다.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신뢰 속에서 살아야 한다. 원하는 현실은 이미 오고 있으며 우리의 임무는 그 현실과 파동을 맞추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안과 의심을 내려놓는 순간 현실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제 우리는 삶의 비밀을 이해하게 된다. 현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발산하는 파동의 거울이다. 그리고 그 파동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이다. 선택은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삶 전체를 바꾼다. 다시 묻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파동을 발산하고 있는가? 결핍과 두려움의 주파수인가? 아니면 풍요와 사랑의 주파수인가? 그 답이 곧 당신의 내일을 결정한다. 삶은 단순히 일련의 사건들이 나열된 흐름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내적 상태, 곧 진동의 반영이다. 그리고 그 진동은 순간마다 바뀔 수 있다. 그렇기에 현실 또한 언제든 새롭게 쓰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발산하느냐가 곧 내일의 경험을 결정한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삶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주파수를 선택하고 현실을 조율하는 창조자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동은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 순간 현실도 변하기 시작한다. 과학은 감정이 뇌와 몸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경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는 감정 반응이 뇌 속에서 화학적으로 지속되는 시간은 90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도 같은 감정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단 90초 만에 감정을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불안이나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할 필요는 없다. 단순히 90초 동안 호흡을 가다듬고 몸을 움직여 감정을 리셋하면 새로운 파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작은 전환 하나가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더 나아가 인생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다. 파동의 변화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가능한 선택이다. 음악 역시 강력한 도구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주파수를 담고 있다. 어떤 음악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지만 어떤 음악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강렬한 파동으로 끌어올린다. 당신도 경험했을 것이다. 지친 하루에 우연히 들은 노래 한 곡이 순간적으로 모든 기분을 바꾸는 것을. 음악은 곧 파동이며 그 파동은 우리의 진동을 다시 조율한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진동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그 음악을 틀고 몸을 움직여라. 단 몇 초 만에 파동이 바뀌는 것을 체감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만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작은 파동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한 번의 깊은 호흡,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는 순간, 고양되는 음악 한 곡, 영감을 주는 사람과의 대화. 이런 작은 전환들이 쌓여서 우리의 파동을 고정시키고 결국 현실 전체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높은 파동을 유지할 수 있느냐이다. 파동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쉽다. 문제는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파수를 흔드는 사건들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문제, 작은 실패조차도 우리의 파동을 낮추려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진동을 붙잡을지 아니면 흘려보낼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높은 파동을 유지하는 비밀은 정체성에 있다. 나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 자체인 사람이다. 나는 가끔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발산하는 존재다. 나는 가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의 파동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정체성 수준에서 파동을 재정의하면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은 진동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한다. 현실은 우리의 언어나 의도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진동에만 반응한다. 아무리 나는 풍요롭다고 말해도 내면의 파동이 결핍이라면 현실은 결핍을 반사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충만을 체현하면 현실은 그 충만을 증폭시킨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금 내가 어떤 파동을 내고 있느냐이다. 결국 삶은 파동의 선택이다. 두려움과 결핍의 진동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풍요의 진동을 체현할 것인가? 그 선택은 언제나 내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운명을 다시 쓰는 힘이다. 한번 상상해보라.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신이 이미 원하는 삶 속에 있다고 느낀다면, 그 충만한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날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그런 하루가 매일 이어진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 이 모든 것은 거대한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파동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다시 물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파동을 발산하고 있는가? 결핍과 불안인가? 아니면 사랑과 가능성인가?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이며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을 다시 쓰고 있다. 우리가 매 순간 발산하는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헤매며 왜 같은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패턴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진동이 만든 궤적이다. 파동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궤적도 바뀌지 않는다. 한번 돌아보라. 당신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나 관계는 무엇인가? 늘 비슷한 문제를 겪고 같은 방식으로 좌절하는 경험은 없는가? 이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내보내는 진동이 같은 경험을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진동을 바꿔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내 잠재의식을 새로운 파동으로 다시 쓸 수 있을까? 그 답은 상상과 체현의 힘에 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체현할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이미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 순간 파동은 바뀌고 바뀐 파동은 새로운 현실을 불러온다. 올림픽 선수들의 훈련을 떠올려보자. 그들은 실제 경기만큼이나 시각화 훈련을 반복한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관중의 함성, 몸의 긴장까지 생생하게 그려낸다. 놀랍게도 뇌는 그 상상을 실제 경험과 동일하게 받아들인다. 신경회로는 활성화되고 근육은 준비되며 몸은 이미 성공을 체험한 것처럼 반응한다. 이것이 바로 체현의 힘이다. 원하는 현실을 반복해서 상상하고 그 감정을 몸으로 느낄 때 우리는 이미 그것의 파동을 살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서도 동시에 의심을 품는다. 정말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의심의 파동을 만들고 결국 그 의심이 현실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상상을 단순한 그림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감정과 함께 몰입하는 것이다.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체현할 때 파동은 더욱 강력해진다. 또한 언어는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가장 빠른 도구다. 매일 반복하는 말은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진다. 나는 늘 부족하다 라는 말은 결핍의 파동을 강화하고 나는 풍요를 끌어당긴다 라는 말은 충만의 파동을 확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감정과 함께 체현하는 것이다. 감정 없는 말은 파동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감정과 함께하는 말은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된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진실을 마주한다. 현실은 기다림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행동과 체현을 통해 다가온다. 풍요를 원한다면 돈을 다루는 태도를 지금 바꿔야 한다. 사랑을 원한다면 오늘 하루부터 자신과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성공을 원한다면 작은 행동 하나라도 성공한 사람처럼 선택해야 한다. 행동은 단순히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동을 강화하는 신호다. 하지만 또 다른 함정은 집착이다.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에 휩싸인다. 그들은 끊임없이 묻는다. 언제 올까? 정말 가능할까? 그러나 그 불안은 낮은 파동이며 그 파동이 현실의 흐름을 늦춘다. 역설적이게도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원하는 것이 나타난다. 진정한 창조의 힘은 신뢰에 있다. 원하는 현실은 이미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의 임무는 그것과 파동을 맞추는 것이다. 결과를 조급하게 바라보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 순간 파동은 자연스럽게 정렬되고 현실은 새로운 얼굴을 드러낸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높은 파동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는 점이다. 감사, 사랑, 확신은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주파수다. 반대로 두려움, 분노, 의심은 우리를 과거의 패턴에 묶어두는 파동이다. 매 순간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가 곧 운명을 다시 쓰는 열쇠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매일 어떤 파동을 발산하고 있는가? 나는 결핍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충만을 체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내일의 현실을 결정한다. 삶은 언제나 거울이다. 그 거울은 우리의 파동을 반사한다. 파동이 바뀌면 거울 속 세상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얼굴을 보고 싶은가?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가 발산하는 진동의 반영이다. 그리고 그 진동은 단순히 일시적인 기분을 넘어 장기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설계한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감정과 생각에 머무르느냐가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현실의 청사진이 된다. 결국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파동이 미래를 만든다. 많은 이들이 나는 변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파동을 반복한다. 불안에 머무르고 결핍에 집중하며 의심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하게도 정직하다. 우주는 우리가 바라는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내보내는 파동에만 응답한다. 당신이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내면 깊숙이 나는 늘 부족하다는 진동을 발산한다면 현실은 결핍을 거울처럼 반사한다. 이제 질문은 명확하다. 나는 어떻게 내 파동을 바꿀 수 있을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미래는 지금의 연속이므로 지금의 파동이 바뀌면 미래 역시 바뀐다. 그러므로 거대한 전환은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출발한다.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감정의 재프레임이다. 예를 들어 문제가 닥쳤을 때 대부분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같은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본다면 그 순간 파동은 완전히 달라진다. 뇌는 새로운 관점에 따라 다른 신경회로를 활성화하고 몸은 새로운 감정을 체현한다. 이렇게 현실의 자극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파동을 전환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의 힘이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파동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에너지다. 감사할 때 심장은 더 조화로운 전자기장을 발산하고 그 장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감사는 결핍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풍요의 파동을 불러오는 열쇠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또 하나의 힘은 행동이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만으로 파동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만 행동은 그 파동을 고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신감을 체현하고 싶다면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말고 당당히 서라. 부유함을 원한다면 돈을 다루는 방식을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꿔라. 사랑을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라. 행동은 말보다 강력한 진동을 방출하며 그 진동이 현실을 재구성한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은 집착이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 불안은 파동을 낮춘다. 왜 아직 오지 않았지? 라는 생각은 결핍을 강화하고 원하는 현실을 멀어지게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현실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진정한 창조의 힘은 신뢰와 놓아버림 속에서 발휘된다. 원하는 것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갈 때 파동은 충만으로 바뀌고 우주는 그 충만에 응답한다. 결과를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흐름을 신뢰할 때 현실은 더 부드럽게 흘러간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길 위에 서 있다. 하나는 두려움과 결핍의 파동을 붙잡고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길. 다른 하나는 사랑과 풍요의 파동을 선택하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길이다. 두 길은 늘 동시에 존재하며 어느 길을 걷느냐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니 다시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파동을 발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삶은 언제나 우리의 파동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진동을 바꿀 때 거울 속 세상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운명을 바꾸는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파동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사실은 현실을 바꾸는 일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변화는 항상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발산하는 파동은 이미 현실을 움직이고 있으며 그 결과는 곧 드러난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언제 결과가 나타날까? 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파동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큰 전환을 거대한 사건이나 특별한 기적에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로 운명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순간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할 대상을 떠올리는 것, 불안에 빠질 때 잠시 호흡을 고르는 것,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새로운 파동을 만들고 그 파동이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여기서 우리는 뇌와 마음의 놀라운 메커니즘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하는 미래를 생생히 상상하고 감정적으로 몰입할 때 뇌는 그것을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신경회로가 재편되고 몸은 실제로 경험한 듯 반응한다. 그 결과 잠재의식은 새로운 파동을 학습하고 그 파동은 곧 현실을 끌어온다. 이 원리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각화 훈련이다. 올림픽 선수들은 단순히 육체적 훈련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눈을 감고 경기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한다. 관중의 함성,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감정, 몸의 긴장감까지 세밀하게 그려낸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실제 경기 때와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 뇌와 몸은 상상 속 경험을 실제 경험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상상 속에서 충분히 체현할 수 있고 그 체현이 현실의 파동을 바꾼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순한 상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상상에 감정을 불어넣는 것이다. 감정은 파동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나는 풍요롭다라는 말을 아무 감정 없이 반복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충만한 감사와 기쁨을 느끼며 그 말을 할 때 파동은 강력하게 바뀐다. 감정 없는 말은 진동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감정이 담긴 선언은 현실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변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는 행동이다. 파동은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강화된다. 풍요를 원한다면 돈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부터 바꾸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는 불평 대신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명하게 다루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사랑을 원한다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 사랑을 발산하는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성공을 원한다면 두려움 속에서 멈추지 말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자신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 행동은 파동을 고정시키는 앵커이며 현실을 바꾸는 가속기다. 하지만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이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에 빠지고 그 불안은 다시 낮은 파동을 만든다. 왜 아직 안 나타났지? 혹시 실패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파동을 무너뜨리고 현실을 지연시킨다. 진정한 창조의 힘은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이미 그것을 가진 듯 살아가는 순간에 발휘된다. 원하는 것이 언제 올지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그 에너지를 체현하라. 그러면 현실은 훨씬 더 빠르게 응답한다. 진정한 전환은 놓아버림에서 온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흐름을 신뢰하는 순간 파동은 자연스럽게 조율된다. 원하는 현실은 이미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억지로 당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동과 맞추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침내 우주와 하나의 리듬으로 호흡하게 된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삶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발산되는 파동의 반영이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진동을 거울처럼 비춘다. 그러므로 진정한 힘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내 안의 파동을 바꾸는 순간 세상은 그에 맞춰 얼굴을 바꾼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라. 나는 어떤 파동으로 나를 설명하고 있는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결핍인가? 아니면 풍요인가? 그 답은 곧 당신의 오늘을 규정하고 내일을 설계하며 운명을 다시 쓴다. 삶은 언제나 거울이다. 그리고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파동을 내는지 그것이 곧 내가 사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세계를 비추고 싶은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언제나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품고 있다.
하나는 두려움과 결핍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풍요의 얼굴이다. 어떤 얼굴이 드러나느냐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산되는 진동에 달려 있다. 그래서 결국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매 순간 내가 어떤 파동을 붙잡느냐가 나의 운명을 새롭게 써 내려간다. 많은 이들이 나는 단지 현실에 반응할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현실이 먼저가 아니라 파동이 먼저다. 우리가 발산하는 진동이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이 다시 우리를 거울처럼 비춘다. 만약 늘 같은 상황, 같은 좌절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내보내는 파동이 같은 경험을 계속 불러들이고 있다는 신호다. 이 패턴을 바꾸려면 먼저 내 파동을 바꿔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에 끌려가며 살 때가 많다. 불안이 올라오면 그대로 휩쓸리고 분노가 치밀면 그대로 행동한다. 하지만 의식적인 선택을 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나는 지금 다른 파동을 선택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미 내 안의 진동은 바뀌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미약한 변화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새로운 파동이 잠재의식에 자리 잡고 현실이 재구성된다. 그러나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의식적인 믿음이다. 의식적으로는 풍요를 원하면서도 무의식 깊숙이 나는 부족하다. 돈은 힘들게만 벌 수 있다. 나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면 현실은 그 믿음을 반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우리의 삶을 대부분 지배하며 그 안에 깔린 신념이 곧 파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잠재의식을 재작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강렬한 상상이다. 원하는 현실을 단순히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몰입해 실제로 살고 있는 듯 상상하는 것이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이 몰입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잠재의식에 새로운 파동을 각인한다. 둘째, 언어의 선언이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말 대신 나는 풍요를 끌어당긴다라고 반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실어 말해야 한다. 언어는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코드이며 감정이 실린 언어는 그 코드를 더욱 깊이 각인시킨다. 셋째, 행동의 체현이다. 원하는 파동을 실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부유함을 원한다면 돈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금부터 가져야 한다. 사랑을 원한다면 스스로 사랑을 주는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성공을 원한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행동은 파동을 고정시키고 현실을 빠르게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실히 원하면 원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멀어진다. 왜냐하면 절실함 속에는 결핍의 진동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은 곧 나는 아직 그것이 없다라는 파동이다. 우주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깔린 진동에 반응한다.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것이 가장 멀어지는 역설이 일어난다. 진정한 창조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놓아버리고 이미 그것을 가진 듯 살아갈 때 파동은 자연스럽게 충만으로 바뀐다. 그 순간 현실은 저절로 흐르고 원하는 것은 마치 우연처럼 다가온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파동의 필연적인 반사다. 이제 우리는 삶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현실은 결코 외부에서 주어진 운명이 아니다. 현실은 내 안에서 발산하는 파동의 거울이다.
그러므로 내가 파동을 바꾸는 순간 거울 속 세상도 바뀐다. 이는 결코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과학과 영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미 증명된 진실이다.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어떤 진동을 발산하고 있는가? 두려움인가? 사랑인가? 결핍인가? 풍요인가? 그 답이 곧 나의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설계하며 내 운명을 다시 쓴다. 삶은 언제나 거울이다. 그리고 거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파동을 내는지 그것이 곧 내가 살아가는 세계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얼굴의 세상을 보고 싶은가? 삶은 본질적으로 파동의 교환이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신호를 멈추지 않는다.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이 내뿜는 미세한 진동은 끊임없이 세상과 얽히며 새로운 현실을 짜낸다. 그래서 결국 현실은 거대한 외부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발산된 파동이 확장되어 드러난 결과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외부를 바꾸려 애쓴다.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완벽한 관계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외부가 바뀌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의 파동이 바뀌는 것이 먼저다. 내면의 주파수가 바뀌면 외부는 그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따라 바뀐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어떤 파동을 발산하고 있는가? 만약 불안과 결핍이라면 그 신호는 똑같은 불안을 현실로 불러온다. 그러나 감사와 충만함이라면 세상은 그 충만을 반영한다. 이 질문은 단순히 마음의 성찰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바꾸는 열쇠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매달린다. 그리고 그 기억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 때조차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하지만 기억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특정한 파동으로 저장된다.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면 그 순간 같은 진동이 현재로 재생된다. 따라서 과거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의 파동을 오염시킨다. 진정한 자유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다른 파동으로 재해석하는 데 있다. 상처를 배움으로 실패를 성장으로 다시 바라볼 때 그 순간 파동은 변하고 현재와 미래 역시 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의 힘이다.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두느냐가 곧 우리가 발산하는 진동을 결정한다. 늘 부족한 것에 주의를 두면 결핍의 파동이 강화된다. 그러나 이미 가진 것, 감사할 것에 주의를 두면 충만의 파동이 확장된다. 뇌는 주의가 머무는 대상을 확대한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곧 나는 어떤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같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명의 원리다. 우주는 언제나 동일한 주파수끼리 서로를 끌어당긴다. 자신감을 발산하는 사람은 기회와 인정을 끌어들이고 불안을 발산하는 사람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상황을 불러온다. 이는 운이 아니라 파동의 법칙이다. 삶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건은 모두 내 안의 파동과 공명한 결과다. 그렇기에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의 파동을 조율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전환을 이해해야 한다. 변화는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시작된다. 단 한 번의 깊은 호흡, 작은 감사의 선택, 따뜻한 말 한마디가 파동을 전환한다. 그 파동은 새로운 현실을 불러오고 결국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파동 선택이 쌓여 만들어낸다. 그러나 변화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조급함과 의심이다. 원하는 것이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그 불안은 파동을 낮춘다. 정말 가능할까? 왜 아직 오지 않았지? 라는 의문이 현실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결과를 내려놓고 흐름을 신뢰할 때 가장 빠른 변화가 일어난다. 우주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파동에 응답한다. 조급함 대신 신뢰를, 불안 대신 충만을 선택할 때 원하는 것은 마치 우연처럼 다가온다. 삶의 본질은 언제나 거울이다. 거울은 우리의 파동을 정직하게 비춘다. 두려움을 비추면 두려운 얼굴의 세상이 나타나고, 사랑을 비추면 따뜻한 세상이 열린다. 결국 바뀌어야 할 것은 거울이 아니라 내가 내보내는 진동이다. 그러니 이제 다시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파동을 내고 있는가? 불안인가? 사랑인가? 결핍인가? 풍요인가? 그 답은 곧 내일의 현실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순간 나는 언제든 새로운 파동을 선택할 수 있다. 삶은 언제나 내 파동의 산물이다. 내가 진동을 바꾸는 순간 거울 속의 세계도 변한다. 그것이 운명을 다시 쓰는 진정한 비밀이다.